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어떤 한 젊은이가 한 동네의 이장이 되어서 그 동네를 부자로 만들고 자기 자신도 부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장은 뭘까요? 어떤 동의 장은 동장이라고 하죠. 동장님 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의 장, 서울시의 장은 시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마을의 장은 마을 리자를 써서 이장입니다. 그 이장이 된 힘이 센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50자가 한 이야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자를 기억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자가 글자 위에 지금 그림 위에 없죠. 제가 직접 한자를 그림 위에 쓰면서 한자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서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어떤 농부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이 농기구 뭔지 아세요? 바로 쟁기입니다. 쟁기. 쟁기라는 글자 한번 배워볼게요. 쟁기의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바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쟁기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손잡이가 있고요. 흙바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쟁기 뢰자가 됩니다. 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이 글자가 쟁기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다른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되는 이런 글자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써야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완성된 글자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각시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시 시자, 성시 시자도 되죠. 김씨, 박씨, 이씨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이 각시 시자, 성시 시자는 원래 그리면 나무의 이렇게 뿌리에서 왔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뿌리도 하나의 뭐 김씨가 출발하면 이렇게 그 뿌리가 있을 것이요, 이씨도 뿌리가 있을 것이요, 박씨도 뿌리가 있을 거니까 그 뿌리 모습을 가지고 이 각시 시자, 성시 시자가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각시가 앉아있는 모습이구나,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글자,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조개입니다. 조개. 조개 패자인데요. 옛날에 진주조개. 자, 진주는 그 조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주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그 진주는 보석으로 사용하니까 이 조개 패자는, 자, 보세요. 이렇게 눈목자처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다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조개 패자는 돈으로도 사용하고 일반 조개로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돈뭉치도 있죠. 그럼 돈뭉치 앞에 이렇게 조개 패자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쇠금자가 나오는데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종이죠. 종. 그러면 종은 쇠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산속에서 지층을 뚫고 들어가면 번쩍번쩍 빛나는 이것은 무엇이냐? 금이죠. 금. 자, 그러면 이 쇠가 그냥 금으로만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쇠로 만든 제품 다 됩니다. 여기서는 쇠로 만든 종입니다. 종. 다시 한번 써볼게요. 쇠금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내리긋고 내리긋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주인공 힘돌이가 나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요. 그 등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 힘돌이가 힘력자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힘돌이가 일을 할 때는 그 어깨에 수건을 이렇게 덮으면 열기가, 그죠? 엄청난 열기가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힘쓰는 장면, 노동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힘쓸 노자, 노동할 때 이 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불을 먼저 쓰고요. 불을 또 하나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덮고 있는 뚜껑, 덮고 있는 수건, 그 다음에 힘력자, 힘돌이 쓰면 되겠죠. 그러면 힘쓸 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 힘돌이는 어떤 정도의 힘을 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한 손으로, 그죠? 그래서 돌석자에
하나만, 입구자 이 하나만 따서 돌 모양으로 되겠죠. 한 손으로 버쩍 들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힘력자와 조금 비슷하지만 손을 버쩍 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외놈들이 손을 이렇게 손에 칼을 쥐고 덤벼 들어도 한 손으로 돌을 바위를 버쩍 들어서 무찌르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하더라. 구별되더라 이면 특별하더라. 자, 그럼 특별할 특자는 우리 기억나십니까? 특별하다. 어디에서 특별하죠? 절에서 특별하죠. 그죠? 그럼 특별하면 뭘 타고 와야만, 무엇을 어디에 뭘 싣고 와야만 특별했죠? 소의 등에 곡식을 싣고 와야만 특별했죠. 그래서 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절사자 쓰면 특별할 특자 나오죠. 그죠? 특별하다 할 때. 그러면 여기서도 다를 별자, 입구자, 돌멩이 쓰고요. 그 다음에 힘력자 이렇게 비슷하게 쓰고 그 다음에 칼을 쓰고 특별 이런 단어를 쓸 때 자기가 배운 단어면 앞에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그림 봅니까? 힘돌이가 창을 들고 적을 무찌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힘돌이는 남자입니다. 그죠? 힘센 남자. 그 남자 머리 위에 뭐가 보입니까? 창이 보이죠? 그러면 자, 창모자가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창머리만 따서 여기에 붙이면 용감하다 할 때 용감한 날랠 용자가 됩니다. 날랠 용자. 용감하다, 용맹스럽다 할 때 이 용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그 자체를 글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열이에요. 그죠? 창머리가 보이고요. 창머리가 물론 여기 있지만 이쪽으로 옮기다 생각하세요. 창머리가 있고 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는 남자, 그렇게 해서 용맹스러운 남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 창머리 자체를 남자의 머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역삼각형으로 생긴 아주 용맹스럽게 생긴 그 남자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은 고기 덩어리의 몸, 고기의 몸이니까 사람의 몸으로 해도 되고요. 힘을 쓰는 그 남자의 몸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 전체가 아주 용맹스러운 남자 모습으로도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힘돌이는 농사를 짓다가도 그 해안에 바닷가에 외놈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당장 가서 창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힘돌이는 어떤 몸의 구조를 가졌느냐? 자, 보세요. 밭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밭전자가. 그 다음에 달월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달월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달월자 이것은 달도 좋고요. 달도 좋고요. 고기 덩어리 좋습니다. 그럼 자, 여러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몸에서 그죠? 몸에서 밭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몸에서 밭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위입니다. 위. 그러면 몸에서 밭 역할을 하는 것도 위지만 자 보세요. 이 몸에서 그죠? 이 몸에서 자, 이 밭전자는 고기 어짜 할 때 고기 몸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몸에서 그죠? 몸에서 달처럼 생긴 것. 이 뭡니까? 위입니다. 위가 그죠? 꼭 이렇게 생겨가지고 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달처럼 생긴 것도 위고요. 또 몸에서 반 역할을 하는 것도 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가 튼튼해야 이렇게 용맹스러운 힘돌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시세끼 꼭꼭 챙겨 드시고 해서 그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이렇게 힘센 힘돌이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힘돌이는 적을 용맹스럽게 무찌르고 또 밭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황무지를 갈아서 개간을 하여 밭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밭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아주 가는 실로 그죠? 실로 표시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표시를 하더라. 정말 세밀하군 이렇게.
정말 가늘군 가는 실로 세밀하게 자기 밭을 표시하더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실로 그죠? 줄로 밭 주위를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황무지를 개간해서 씨를 뿌리면 뭐가 태어날까요? 밭에서 싹이 나겠죠. 그러면 자 더하기 모양 두 개 이거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풀. 여기서는 싹이겠죠. 그래서 밭에서 나는 그 새싹이 뭐다? 싹이더라 이겁니다. 그림 그 자체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싹이라는 글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밭에서 새싹을 이렇게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 새싹이 잘 자랄까? 매일매일 밭 생각만 하겠죠. 잘 보세요.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농부 자 힘돌이의 그 마음 그죠? 그 힘돌이의 그 마음은 밭 생각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돌이가 마음으로 밭을 생각하더라. 생각할 사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 자체를 그 두뇌의 모습으로 이 뇌 있잖아요. 그죠? 뇌는 이렇게 주름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모습을 이렇게 밭전자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심장의 모습이니까 이건 심장이고 이건 두뇌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는 그 두뇌의 모습이구나. 생각할 사 하면 바로 나오겠죠.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맨 위에 보니까 용맹스럽게 힘돌이가 싸우는 내용 나오죠. 그 힘돌이는 위가 아주 튼튼했다.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었는데 아주 가는 실을 세밀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싹이 되어 나오더라. 싹묘자. 그 다음에 밭이 이렇게 잘 될까? 곡식이 잘 될까? 노심초사 생각하더라. 그죠? 생각할 사자한테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은 호두나무입니다. 그래서 힘돌이는 그 밭에 호두나무를 많이 심었던 겁니다. 이 호두나무는 기름도 짤 수 있고요. 열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호두나무 열매를 이렇게 재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밭전자가 나오죠. 여기에서 밭전자는 밭이 아닙니다. 호두나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두나무가 밭에 열려져 있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과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밭전자가 반드시 밭 모양만은 아니다. 그런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호두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이렇게 기름도 짜고 그 다음에 열매도 따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점점 농사를 지어갔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자 보세요. 농사를 짓고 돈을 벌면 옛날이면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세무서에 나와가지고요. 세무서에서 이 세무과에서 나와가지고 그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자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열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소 이렇게. 그래서 이 열매 과자 앞에 말씀 원자가 들어 있으면 부과할 가짜 이렇게 어떤 부서에서 세금을 매기러 나왔기 때문에 부과할 과자 부서 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말씀 원자 그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이 말을 하죠. 뭘 보고? 호두나무를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 호두나무도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무서 사람은 당연하죠. 어떤 농사에 농산물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해야만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또 열심히 이렇게 호두나무도 재배하고 그 다음 또 뭘 재배하는지 한번 볼까요? 와 이제 밭을 그죠? 열심히 이렇게 밭을 갈고 재배하다 보니까 밭에서 이상하게 검은 물이 그죠? 시커먼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더라 이거죠. 이 까닭은 무엇이냐? 무슨 사유로 검은 물이 나올까? 자 까닭 유자 어떤 사유 일사자에 까닭 유자를 써서 어떤 이유. 자 밭에서 그러면 왜 이런 검은 물이 나왔을까 하는 이유를 자꾸 캐물으려고 하기 때문에 밭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을 보고 까닭이라는 그런 글자를 만듭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또 밭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말미암을 유자, 까닭 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좀 위에 하나 더 쓰면 됩니다. 밭전자에 요거 하나만 더 쓰면 됩니다. 그래서 까닭 유자, 이유 모를 그런 검은 물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야, 이 밭에 무슨 기름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밭에 보니까 어떤 큰 돌멩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그죠? 손의 뜻이죠, 이게. 손으로 그 돌멩이를 딱 뽑으니 여기에서 뽑을 추자가 나오겠죠. 뽑을 추출하다, 그죠? 어떤 물건에서 다른 어떤 물질을 빼내는 게 추출이죠. 자, 뽑아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언가가 솟아 나오긴 나오는데 신통찮게 나오니까 여기에 막고 있던 그 돌멩이를 어떻게 손으로 뽑아버리더라. 그래서 뽑을 추자가 나왔습니다. 자, 손의 뜻,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자, 뭔가 밭에서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자, 뽑았습니다. 손으로 뽑았습니다. 짠. 야, 이게 물방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방울은 그냥 물이냐? 그냥 물 아닙니다. 바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돌이의 그 밭에 유전 기름이 나오는 밭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미암을 유자에다가 여기에서 튀겨 나오는 그 물들이 바로 기름이더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물방울이 튀겨 나오더라. 뭔가 밭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 결국 뭐더라? 기름이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밭에서, 그죠? 기름이 펑펑 솟아 나오니까 이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지붕을 만들어서, 그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제대로 된 그 유전지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 그림 보기엔 참 초라하지만 지금 유전지대 보면은 쇠 말뚝을 박아서 아주 근사하게 크게 만들죠. 옛날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밭에서 이렇게, 그죠? 기름이 나오는 그 위에 지붕을 이렇게 얹어서 새로운 집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집의 뜻입니다. 기름이 나오는 그런 아주 새로운 집이죠. 그래서 집주, 우주할 때 이 주자가 됩니다. 지붕을 얹으더라. 자,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칼은 왜 들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도둑들이 많이 덤비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이렇게 칼을 하나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각시시자를, 그죠? 각시시자를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요렇게도 이렇게. 그래서 힘돌이가 퍽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쿠나. 그럼 기름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땅에? 나올 리가 없죠. 잠깐 나오다가 맙니다. 그러나 아쉽겠죠.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 밭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머무르더라. 그래서 머무를 유자. 유학이라는 단어는, 그죠? 외국에 머물러서 그 배우는 게 유학입니다. 그 다음에 보류하는 거. 그것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멈추는 거겠죠. 그래서 머무르다 했다. 자, 그래서 머무르다는 밭에서 기름이 나오려고 하는 그 밭에서 머무르다인데 한번 보세요. 힘돌이가 칼을 들고, 그죠? 칼을 들고 그 밭 위에 주저앉아서 머무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머무를 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힘돌이가 그 밑에 뭐 돈을 몇 푼 깔고 앉았네요. 그죠? 돈을 좀 벌뿐 했죠. 이렇게 많이 벌려고 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힘돌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나오는 기름들을 많이 외국에 팔아서 무역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역할 생각. 그래서 밭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 힘돌이가 칼을 이렇게 땅으로 짚고
또 돈을 몇 푼 있는 이 돈을 조개패자 이 돈을 보면서 무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아쉬운 그 마음이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힘돌이가 칼을 땅에 꽂고 있고요. 그 앞에 돈 몇 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내가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쉽구나 하면서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근처에 있는 어디에 냇가로 갑니다. 이게 내천자죠, 그죠? 그러면 자, 이 한번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조그만 새싹이 자라서 농사를 지어서 차근차근 돈을 벌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죠? 갑자기 기름이 펑펑 쏟아 나와서 엄청나게 한 번에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부풀어지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디를 가느냐? 시내 근처에 있는 그 시냇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면서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한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저 흐르는 시냇물이 변함없이 흐르는 조금씩 흘러서 큰 강을 이루는 저 물이 나한테 훈계를 하는 것 같구나. 훈계를 뭐 가르치는 문자 나를 가르치는 한 번에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 누가 이런 흐르는 시내가 그죠? 시내 내천자 또는 자기 자신이 말을 하더라. 나 자신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흐르는 냇물을 보고 자기 자신도 가르치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느끼느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그죠? 이게 뭐냐? 이게 떠내려오는 요게 뭐냐? 빙산입니다. 빙산. 얼음 덩어리 있죠 그죠? 보세요. 물 숫자가 이렇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나타나는 그 물이죠. 그러면 물 중간에 있는 이 점은 얼음입니다. 그래서 얼음 빙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 얼음. 내가 저 얼음 먹고 얼음 한 조각 먹고 정신 차리라고 얼음이 떠내려오나? 자, 냇가에서 그죠? 이런 물이 흐르는 물 숫자에서 그죠? 흐르는 그 점, 이것은 바로 빙산, 즉 얼음 조각이기 때문에 얼음 빙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가운데 물을 하나 쓰고요. 얼음 하나 긋고요. 물 숫자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음 빙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를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자기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얼음 없어졌습니다. 흘러가 버렸겠죠. 자, 그러면 저 강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물방울 하나에서 그죠? 물방울 하나에서 물이 흘러서 그 긴 강이 되려고 하면 긴 세월 흘러야 되고요. 아주 긴 거리를 흘러야만 그 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돌이는 뭔가 느끼겠죠. 무엇이 인생이 또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 짧은 순간에 되지 않는구나. 물방울 하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죠. 물방울 하나에서 저렇게 긴 강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열심히 오래도록 일을 하면은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런 흐르는 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점이 위에 있으면 길령자가 됩니다. 길다. L-O-N-G long의 뜻이죠. 그죠? long. 길다라는 뜻. 자, 그래서 긴 세월을 아주 길게 흘러야만 긴 강이 되니까 나도 열심히 조금씩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점 찍으면 뭐라 했죠? 얼음빙자입니다. 여기에 점 찍으면 길령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할 때 이런 영구히 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도 다스릴 겸 속도 차릴 겸 자, 여기에 물이 흘러서 그죠? 아주 긴 강이 된 길령자 이걸 보면서 그죠? 튀겨 나오는 그 물은 뭐냐? 수영을 할 때 나오는 튀기는 물입니다. 그래서 힘돌이가 마음도 정리할 겸 옷을 벗고요. 수영을 열심히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강
옆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영하다 할 때예요. 영자입니다. 수영하다 할 때. 물에서 물을 튀기면서 헤엄을 치고 있구나. 수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밭을 연구하던 그 힘돌이는 밭에는 그죠? 제약이 많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만 내리지 않으면 그 밭에 있는 농산물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겠죠. 아하, 그래, 밭에 우물 하나 만들자. 우물을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물정자. 우리 전화기에도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우물을 하늘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우물정자입니다. 이런 것은 나무로도 이렇게 쌓아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멩이로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정자는 이렇게 옆으로 2번, 밑으로 2번, 이게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밭에 만들어서 하면 새로운 그런 농사법을 개발하는 거죠. 이 힘돌이가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밭에, 그죠? 밭 위에 우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물정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뭐가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쟁기 모습, 쟁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밭 위에 우물을 만들고 밭을 갈고 이제 열심히 안심 놓고 밭을 갈 수 있겠죠? 콩을 심든 옥수수를 심든 호박을 심든 이제는 물을 줄 수 있으니까 아주 농사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물 옆에, 그죠? 우물 옆에 이 쟁기라는 글자를 써버리면 밭갈 경자가 됩니다. 밭갈 경자. 경작을 하다 또는 개운기 할 때, 개운기. 우리 저기 시골에 가면 그 타고 다니는 그 기계 있죠, 그죠? 그게 밭갈 경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나무 목자 마무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물 정자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걸 열심히 연습해 놓으면 이런 글자를 붙여서 다른 글자 만들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하나 나올 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이 힘돌이가 무엇을 개발하느냐? 자, 밭에 뭘 붓고 있어요? 물을 붓고 있죠. 그럼 자, 밭에, 그죠? 밭에 엄청난 물을 부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 밭은 논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부은 그 밭은 바로 논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논답자를 이렇게 씁니다. 논답자를. 자, 밭전자 쓸 때는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더하기 모양을 해놓고 마지막에 처리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네모를 해놓고 막 더하기를 하는데 잘못입니다. 문을 닫기 전에 안에 채우고 나서 마지막에 닫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내려 긋고 2번 이렇게 하시든지. 자, 이렇게 이야기로 엮어서 하니까 한자가 머릿속에 조금 오래 남겠죠? 자, 다음 강의 때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